안녕하십니까, 장국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가 챈튼 포스코 더샵 챈튼파크 아파트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더샵 챈튼파크 이전과 이후로 딱 나눠지는데요. 이 챈튼파크가 이게 17년 된 아파트입니다. 챈튼파크가 17년 된 아파트인데 유독 이 챈튼파크만 가격이 그 당시에 지은 집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전에 그죠, 이게 지어진 아파트가 상당히 그때가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제가 17년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 전에 지어진 집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17년 이전 이후로 보면은 확장이 그죠, 확장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확장이 베란다가 이때 지은 집들이 발코니가 가장 넓다는 겁니다. 한 20년 된 아파트들은 보면은 발코니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아파트 발코니 냉장고도 안 나가고 상당히 이제 활용도가 좁을 수 있는데, 이때 17년 정도 지은 집들은 발코니가 베란다가 상당히 높게, 그러니까 보통 뭐 한 1m 주던 거 1.5m에서 2m까지 이게 발코니를 넓혀 줬습니다. 확장을 많이 그거 서비스 면적을 많이 줬죠. 그래서 그때 지은 집들 중에 보면은 구조가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17년 전에 지은 집들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챈튼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챈튼파크가 하고 또 그때 지은 집 같은 해에 지어진 집들인데 이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샵 챈튼파크 이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3천만 지금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챈튼파크가 보시면은 타워형을 지었습니다. 타워형을, 그죠? 그 당시에 전부 다 대부분 다 판상형입니다. 그 당시 지은 집들은 이거 보면은 제주 이거 보면 좀 판상형이거든요. 판상형.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격보다는 한 2배 정도는 올랐는데 800만원대 그때 분양했으니까 600만, 마지막 600만원대 분양했으니까 700만원 한 2배 정도 뛰었는데, 더샵 샌드파크는 가격은 이제 별 차이 났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한 3배 이상 상승했죠. 그죠? 이 샌드파크가 2억 1천만원에, 그죠? 이 2천만원에서 400% 그죠? 4배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 원인을 한번 살펴요. 물론, 지역이 센텀이라는 지역인데, 사실은 센텀이라 해도, 그 당시에는 이게 전철이 멀거든요. 전철하고는 또 역세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센텀역이라 이제 동해남부선 생겼지만은, 동해남부선 이거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텀이,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사실 전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센텀 파크만 지금 유독 강한 강세를 보이는 것은 그때 지은 집들 중에 타워형을 지었다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확장이 베란다 확장이 사실은 불법이었습니다. 베란다 확장이 불법이었는데 이때 이제 짓는 아파트들은 베란다 확장을 허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란다가 확장이 될 거라는, 허용될 거라고 이제 해서 그때 진 아파트들 보면은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베란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 옆에 벽이 별로 없습니다. 이 딱 트면은 전체로 딱 깨끗하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안방벽 작은 방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구치라고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도 넓게 해서 확장을 해버리면은 한 5평 이상씩, 보통 한 5평 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자기 실평수에서. 그래서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좋은데, 근데 여기 샌튼파크는 그 당시 확장이 이제 법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 구조를 뽑았냐면은 아예 확장형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확장형으로. 그래서 요즘 짓는 것처럼 확장형을 해가지고 이걸 확장을 한다는 조건 하에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은 이게 확장이 안 되면 집이 구조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방이 좁아가지고 거실도 좁고 해가지고 쓸모가 없는
구조였는데, 이 확장이 그런데 된다 해놓고, 딱 준공 시점에 갑자기 확장이 금지가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확장 못 해준다, 확장 안 된다, 따라해서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 화재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확장 안 된다는 다시 이제 법이, 확장을 해주겠다고, 확장 허용하겠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가졌는데, 확장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런 확장을, 이제 베란다 확장형을 해가지고, 집을 지은 아파트들이, 원래 확장비를 지급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확장비를 지급받았는데,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받고, 베란다 확장형으로 다 이제 계약을 했는데, 입주할 때 다 돼가니까 정부에서 확장 허용을 못하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확장 허용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베란다 그 확장비를 돌려주고, 기존 안대로 베란다가 있는 구조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센텀파크는, 센텀파크 아파트는 만약 확장이 이게 허용이 안 되면은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큰일 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준공을 미뤘단 말입니다. 이게 입주를 미루고 준공을 미루고 로비를 한 거죠. 이제 다시 로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확장 안 되면 자기들이 진짜 입주를 못 하는 거죠. 이거 사람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로비 끝에 결국 1년 뒤에 다시 이게 확장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늦게 입주했죠. 한 1년 정도 늦게 입주했단 말입니다. 이 센터파크가.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가 보면은 확장형으로 타워형을 지으면서 최초로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이게 확장형 구조를 만드는 거죠. 확장을 해가지고 구조를.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진 이유가 저는 그런 타워형,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이걸 보면은 우리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 짓는 거나 다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형 짓는 아파트하고 거의 같은 형식이 아니면 타워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지금 아직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아파트가. 그리고, 강변을 끼고 있고, 센텀파크 위치에, 이제, 센텀에 이제 위치에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아파트가 이제 이 가격이 계속 형성돼요. 근데 구조가 만약 이게 그냥 판상형이었다면은 그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었겠냐 하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 센텀파크가 그 당시 사실 입주를 못할 뻔한 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행히 이제 1년 뒤에 로비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1, 2차, 이게 1, 2차 있다 아닙니까? 그죠? 1차 있기 때문에 세대수만 해도 1차만 해도 그죠? 2700세대고 2차도 한 1000몇백 세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면 이제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1년 있다 다시 확장이 돼갖고 그 이후로 진 아파트들은 이제 보통 타워형으로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17년 된 아파트들 중에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타워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같은 17년도에 지어졌지만은 이제 센텀, 알락드란체 2단지 이런 것도 그냥 판상형이죠. 그죠? 판상형. 그 다음에 센텀 피오리 아파트 이런 것도 판상형이란 말이에요. 판상형. 그래서 인기가 조금 덜하죠. 만약 이걸 타워형으로 지었다면은 이 가격보다 훨씬 올라갔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죠? 이거 현대 신시가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근데 리모델링 했을 경우는 이제 그냥 그동 신시가지, 현대 신시가지에서도 이 타워형이 이게 그때 지은 집들은 타워형으로 지었고 이게 인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근데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이런 판상형으로 지은 집들은 만약에 리모델링 했을 때 제가 어제 리모델링을 뭐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셔도 좋은데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나을 거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뭐 안 좋게 이야기한 듯이 어떤 분은 뭐 센텀이 신시가지가 뭐 부동산이 나쁘게 제가 들은 이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리모델링 할 뺏어 그냥 재건축을 해라는 겁니다. 저는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그 구조, 이 판상형 구조가 변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게 더 가격 상승에는 높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신시가지 아파트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좋은 방안으로 좋은 방법으로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해가지고 좀 더 기다렸다 재건축 해가지고
타워형으로 짓는 것이 이 신시가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더 이끌어내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요즘은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그 당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때 17년도에 지은 집들이 대체적으로 구조가 좋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아직까지 수명도 이게 또 괜찮고 하기 때문에 그때 확장형 형태로 전부 다 이제 지었기 때문에 가벽이 이제 벽이 별로 없습니다. 확장할 때 우리가 옛날에 더 오래된 아파트들은 확장을 해도 이제 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내력벽이 있어가지고 그걸 철거 못 하는데 이때 지어진 아파트들은 주로 이제 딱 벽 구조를 그대로 이제 틀면 내력벽이 딱 완전히 없이 통으로 딱 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때 지어진 아파트를 사가지고 확장을 해버리면은 확장은 돼 있는 집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그때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확장 공사를. 아니, 확장 공사가 안 된 집이라도 확장을 하면은 돈을 한 1,000만원만 들면은 3개 다 확장할 수 있거든요. 거실하고 작은 방 2개는 확장할 수 있으니까 돈을 내가 조금 더 들인다 생각하고 확장해버리면은 보통은 이제 뭐 32평도 28평을 사셔도 되고 한 4평 정도는 더 넓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작은 방에 한 평씩 넓어지고 거실이 2평 두세 평이 넓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4평에서 5평까지 이게 공간이 넓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아파트 안 사도 이제 한 24평 사도 한 4평이 넓어지면은 그죠? 4~5평이 넓어지니까 24평 사도 한 8평 정도 되고 28평 사면 한 32평, 3평 아파트가 된단 말입니다. 확장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좋죠. 요즘 집들은 보면은 확장형 분양하는 집들 보면은 확장형 평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확장했을 때 내부 구조가 32평이니까 요즘 32평을 옛날식으로 베란다를 놓고 지으면은 집이 구조가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집들은 이게 확장형 확장형 분양이기 때문에 평수 분양이기 때문에 옛날 구조보다는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34평, 35평이 기본 돼야지 되는 거고 옛날 아파트는 32평을 사도 28평을 30평을 사가지고 확장해버리면은 지금 34평하고 거의 같은 구조를 크기를 실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은 아파트들은 사도 괜찮다. 이때 지은 집들이 또 위치가 좋습니다. 요지를 많이 평지 역세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지은 집들이 보면은 괜찮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아파트 사면 좋겠죠. 그죠? 시아파트가 너무 비싸고 부담이 된다 싶으면은 이런 아파트 사가지고 한 10년 정도 들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소개를 해드렸죠. 그죠?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런 아파트를 선점해가지고 사가지고 제가 항상 평지 역세권 근처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구축이라도 이런 17년 이내에 진 아파트들은 그 당시 집들은 구조가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이전에 한 20년 된 아파트들은 구조가 상당히 이제 안 좋습니다. 32평에도 우리가 뭐 냉장고 2대 놓을 자리 없고 그죠? 김치 냉장고 놓을 자리가 없고 그죠? 그리고 주방이 좁고 보통 이런 경우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조를 이제 보시고 이래 하시려면은 조금 이제 가격이 저렴한 걸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